네, 방금 정말 중대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정가 전체를 뒤흔든 법원의 판결인데요. 이건 그냥 뉴스 헤드라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질서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이죠. 지금부터 이 판결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법의 제동, 제국의 충동.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제시한 구도인데요. 한 초강대국이 내달리려는 그 거침없는 의지에 법이라는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대한 충돌을 보여주는 거죠.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사건의 본질을 보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사안을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모두 5단계로 나눠서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2가지 철학의 충돌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 판결이 미국 안에 또 전 세계에 어떤 혼돈을 불러왔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제국의 충동은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법원, 트럼프 관세의 제동. 워싱턴을 뒤흔들었다는 바로 그 판결. 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건의 중심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한테는요, 국가 비상사태다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의 치트키 같은 권한이 하나 있어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줄여서 IEPA라고 부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법을 써서 관세를 매겼던 건데 대법원이 그건 위법이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를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에 법원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아니 그럼 법원은 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충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2번째 파트, 사업가 vs 국가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의 완전히 다른 철학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모든 걸 딜로 보는 사업가처럼. 국제관계는 계약, 동맹은 거래, 관세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법과 제도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국가 운영의 원칙이 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세금까지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행정부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 바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인 셈이죠. 자, 법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니까 그럼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판결이 미국 내부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후폭풍은 이미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무너졌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다시 세운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싸움의 무대만 바뀐 새로운 형태의 권력 투쟁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어쩌면 제도적 안정을 위한 승리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법적 싸움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들이 미국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 하나가 치러야 할 비용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줄줄이 집단 소송을 걸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런 식의 정책을 과연 믿고 갈 수 있나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한 번의 승패가 아니라 계속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만 이 정도인데 이 충격파가 과연 국경 안에만 머물렀을까요?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4번째 파트, 세계 질서의 거대한 혼돈. 이 내부의 갈등이 어떻게 세계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버렸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아이고 중국에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짐을 싼 거죠. 그렇게 공장을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무슨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 사업할 때 당연히 계산해야 하는 기본 비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예측 불가능성의 칼날이 적대국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다는 동맹국들을 향했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까지 투자 압박에 시달리면서 정말 곤란한 선택을 해야만 했죠. 이러니 동맹 간의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규칙을 만든 심판이 갑자기 자기가 만든 규칙을 어기면서 경기에 뛰어드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 게임 자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의 일관성 없는 모습이 국제 질서 전체를 바로 그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부터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혼란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5번째 파트, 제국의 충동은 멈출까? 이 판결 하나로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비상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라가 위기다, 비상사태다 라고 외치면서 복잡한 법 절차 같은 건 그냥 건너뛰고 국가 권력을 손쉽게 키우는 방식이죠. 이번 관세 문제도 사실은 이런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분석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요. 미국의 이런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겠다며 자립경제를 키우고 있고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렇게 구심점이 사라진 세상이 과연 더 안정적일까요? 어쩌면 규칙 없는 정글에서 더 혼란스럽고 치열한 힘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특정 정치인 한 명의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가진 내부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바깥 세상으로 그대로 뿜어져 나오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법원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자동차는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판결 하나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뀔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엑셀을 밟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